안녕하십니까, 파이팅입니다. 금일은 배팅 전략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용어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수학자는 행운을 믿지 않는다라는 도서를 소개를 했었어요. 그 책에도 이와 같이 생소한 전문 용어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 다음에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갬블의 일반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마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꼭 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식 차원에서도 이런 정도는 알아놓아야 연구를 한다고. 이 갬블링, 랜덤에 관한 갬블링, 이 분야는 경제학 분야도 되고 수학 분야도 되고 어떻게 보면 공학적인 분야도 됩니다. 뭐 통계는 수학이니까요. 같은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있어서 상식적인 그 전문 용어들 이와 같은 것들은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내용들을 미리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비 효과라는 겁니다. 나비 효과. 여기서 잠깐만 이렇게 해서 나비 효과가 무엇이냐, 이거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넘어가고 개념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나비 효과.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시간이 지나 증폭되어 미국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가 하는 문제를 이렇게 여기다 화두를 던져놨는데, 이 얘기는 나비 효과라는 책도 있어요. 중국에서 이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미국의 텍사스 지역에서 회오리바람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은 구글을 주로 사용하고, 구글에 원어가 많이 나오면요, 네이버도 가끔 사용합니다. 구글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좋겠어요. 나비 효과라고 치면은 요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요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나비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나비 효과가 된 거예요. 그럼 요 나비 효과, 요것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와 같이 이런 그래프. 두 번째 거를 열어보죠. 자, 요거 지금 요 귀퉁이에서 요쪽에서 나비, 지구 저 반대편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는데, 요 뒤에서 해오리바람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서 그 효과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나비 효과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는 겁니다. 뭐 여기 읽어보면은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튼 로렌스 등등등등 해서 이렇게 효과에 대한 어원이 유래가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그 원리는 어떻고 이 유래는 어떻다, 이런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만, 이것을 경마에 한번 대응시켜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마라는 것은 어떤 입상률 영향을 입게 돼 있는데, 그 입상 영향 요인들에 따라서 입상률이 바뀌는 거죠. 그런다면은 이 하차는 별거 없는, 보통 때는 별거 없는 그런 영향률이 있는 요인도 주도를 하게 돼서 전체를 다 주도를 해서 입상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입상 못하는 커다란 주도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그 입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한 뭐 6가지, 저는 이제 6가지로 뽑아놨습니다만 6가지가 있고 그 6가지 안에 뭐 능력, 뭐 조교, 편성, 전개, 승부 이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 중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승부다. 기수 교체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승부의 요인이고 조교를 이제 지난번보다 더 강하게 시켰다든가 이런 문제도 이제 승부 요인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단지 여러 뭐 승부도 좋고 능력도 좋고 지난주에 잘 뛰었고 상태도 좋은 것 같이 이렇게 보였는데 이 현장에서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았어요. 다리를 전다. 이게 파행이라고 하죠. 그랬다 이러면은 이게 그 하나의 효과로다가 수많은 영향률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것이 주도를 해서 입상을 못하게 된다. 이제 그런 논리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요, 영향률이 별거 아닌데 보통 때는 영향률이 아주 미미해요. 가중치를 따져보면 이제 영향률 파라미터를 구하면 영향률이 어느 정도 뭐 있으나마나한 그런 영향률인데 이번에는 이제 갑자기 커다란 요인으로 대두대가 되면서 입상을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상태로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상태가 좋은 말은 죄송합니다. 2초 내지 3초 1초, 2초, 3초까지 이렇게 그 속도를 변화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속도가 이제 다르게 속도가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속도라기보다 소요시간. 예를 들어서 1200m에 뭐 한 3초가 달라진다면 15초, 1분 15초 뛰는 게 이제 1분 12초까지 뛴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변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마필이 지금 15초대로 계속 뛰다가 갑자기 조시가 났다 그러죠. 아주 좋아져서 상태 좋아져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기록의 최고 기록 어떤 기록보다도 더 빠른 최고 기록을 보여줄 수도 있는 시점이 있어요. 가끔 갖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갑자기 말이지 밥도 잘 안 먹고 그러던 놈이 갑자기 그 말이 식사도 잘하고 밥도 잘하고 밥이야 뭐 이제 그 건초 이런 것이겠죠. 이런 것도 아주 잘 먹고 상태가 아주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관리사들이 저기서 보고 영감님 우리말 저기 그 홍길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주 좋아요. 지금 밥도 아주 잘 먹어요. 밥 안 먹다가 지금 이번 주부터 그냥 밥을 아주 잘 먹어요. 그래? 이번에 한번 그럼 믿어보자. 내가 한번 저기서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런 식으로 뭔가 변화가 온 것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그걸 감지를 하고 또 훈련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요인이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입상 요인이 항상 예를 들어서 가중치가 얼마다 하면 그 가중치로다가 작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에는 아주 주도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하찮은 요인이었던 것이 어떤 시점에서는 주도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자, 효과에 대해서 이제 나온 김에 그 다른 효과들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노시보 효과와 프로시보 효과가 있어요. 플레이스보라고 했는데 플라시보입니다. 플라시보 이펙트. 그럼 플라시보 효과가 뭐냐면은 그 먼저 노시보 효과가 건강이 악화될 것이라고 사회가 믿으면 실제로 건강이 악화된대요. 아주 나빠진다. 하지만 반대로 이 약을 보통 이제 그 치료약이 아닌데도 이걸 치료약이라고 인식을 시키면서 주면은 치유가 되는 그런 긍정적인 심리와 자신감을 만들어가는 심리치료 효과를 얻게 된다 이게. 그냥 뭐 한 소화제 정도 주면서 이게 나는 만병통치약이다. 이게 지금 당신이 걸린 그 병에 아주 딱 맞는 아주 명약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인식을 시켜주고 그
환자 본인도 그렇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그 약을 먹으면 그 또 심리적으로 그 치료되는 효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 효과가 바로 플라시보 효과예요. 플라시보 효과. 그리고 노시보 효과는 그 반대로 건강이 나빠질 거라고 자꾸만 본인이 생각을 하게 되면 없는 병도 생겨버린다 이게요. 이게 노시보 효과다. 그 정도로 이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해서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 이렇게 여기 써 있습니다. 이 글자 그대로입니다. 타인이 이제 어떤 기대하고 관심을 갖고 그러면요 능률이 점점 오르는데, 그런 것이 없는 그 상태에서는 그냥 보통 상태다. 그다 어떤 관심이 있고 주위에서 막 뭐 잘한다 기대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걸로 이거 뭐 그런가 보다 분위기가 이제 분위기를 타는 거죠. 그래서 능률이 오르고 잘 되는 거예요, 일이. 그런 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건 뭐 상식 것만한 무슨 랜덤 연구하고 상관없이 상식적으로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카피캣 효과라고 있어요. 카피캣. 이 카피는 복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래인데, 이게 뭐냐, 범죄나 자살 등의 방법을 모방해서 카피했어요. 카피. 범죄나 자살 등의 방법을 모방해서 자기가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그 수행하는 모방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뉴스에서 이제 어떤 살인사건, 범죄 영화 뭐 이와 같은 것들에서 나오는 그 범행 수단, 범행 방법, 이것들은 그대로 모방을 해서 따라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커피캣 효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스톰트루퍼 효과는, 이것은 뭐냐면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안 죽어요. 영화에서 보면 악역들이 총을 아무리 쏘아대도 주인공들은 전혀 맞지 않는다. 그래서 피해를 입지 않는다. 이것은 스톰트루퍼 효과라고 합니다. 스톰트루퍼 효과. 자, 그리고 효과는 이펙트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제 신드롬이라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스탕달 증후군, 스탕달 이제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 예술 작품을 보고 이제 순간적으로 느끼는 정신적 충동이나 흥분,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거기서 이제 흥분을 느낀다 이거죠. 어떤지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 하지만 대단한 것을 이제 느껴서 정신적으로 이제 흥분하고 충동을 받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스탕달 증후군이다. 어떤 예술 작품을 보고서 이제 순간적으로 어떤 흥분을 하거나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충동적으로 충동을 느낀다 하는 것을 갖다가 스탕달 증후군, 스탕달 신드롬,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증후군, 증상, 뭐, 이 같은 걸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브래들리 효과가 있어요. 브래들리 효과. 브래들리 효과는 이제 미국에서 선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왔던 이제 유색인종들을 막 중간에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요. 어떤 이 지지율이 높았는데 실제 선거의 뚜껑을 열어보면 항상 이제 지지율보다 이제 떨어져요. 득표율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브래들리 효과라고 합니다. 브래들리. 다음에 이제 베르테르 효과가 있어요. 베르테르 아시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뭐 이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명인의 자살이 있는 다음에 그걸 또 따라해요. 유사한 방식을 모방해서 자살이 일어나는 현상을 바로 이제 베르테르 효과라고 합니다. 베르테르 효과,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여기에서 이제 유래했다고 보는 거죠. 다음에 이제 윈블던 효과입니다. 윈블던 효과는요, 코리아컵, 코리아 스프린트컵을 연상을 하게 합니다. 윈블던 테니스 대회 있죠. 그거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윈블던 효과라는 것은요, 외국 자본이 국내 시장을 장식하는 거예요. 국내 시장을 지배해서 잠식해버리는 그런 현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에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있는데, 그 영국에서 쭉 열었지만, 우승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외국 사람이 됐다. 처음만 그렇고, 그 이후에는 전부 자국 출신 우승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게 외국에다 퍼졌다. 이게 그런 효과를 갖다 윈블던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이 코리아컵, 우리나라 그 경주마들의 그 능력 수준은 외국에 비할 바가 안 되죠.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지난번에도 보면 이제 대차 한 20마신 30마신 정도 차이 나면서 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로 지금 1년 2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외국에 아주 뭐 A급 상당히 1등급 말들이 아니고 중간 정도 뭐 그렇게 뭐 우수한 말들이 아니에요. 그런 말들한테도 우리나라 최우수 말들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지도 못하고 한 20마신 30마신 이렇게 지워버립니다. 올해도 바로 그런 창피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1등한테 10억을 또 내줬습니다. 그 일본 놈이 가져갔죠. 일본 사람들이 우승해서 우승컵을 가져가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주는 거, 이게 바로 윈블던 효과. 외국에다가 이제 국내 자본이 그 외국 시장에 그 외국 사람들이 선수에 의해서 다 가져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외국 시장의 잠식. 이것을 윈블던 효과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효과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방관자 효과라는 게 있어요. 방관자. 이것은 이제 제노비스 이제 신드롬이라고도 해요. 이 효과인데, 이펙트인데 이게 신드롬이라고도 이제 합니다. 제노비스입니다.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돕지 않게 되는 현상. 그러니까 남들이 다 도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미루는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뭐, 다른 집에서, 살인사건, 강도사건이 막 일어나도, 딴 집에서 도와주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너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방관자 효과다. 방관자 효과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회에서 이제 좀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이죠. 이건 이제 신드롬으로도 얘기하고요. 제노비스 신드롬, 그 다음에 효과, 바이스탠더 이펙트라고도 합니다. 그럼 실제 미국, 제노비스 사건에서 따서 이제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뉴욕시죠. 미국 뉴욕시에 거기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캄의 면도날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캄의 면도날. 오캄의 면도날은 여기에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자, 오캄이 일념. 이제 자수생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이게 된 건데요. 그래서 복잡하고 뭐 이렇게 뭐 미사여구들을 막 늘어놓고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불필요한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아주 그냥 핵심적인 말만, 단순한 것만 단순하게 바로 미사여구 같은 것들을 다 없애고 불필요한 가정들을 없애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요약해서 딱 엄명하는 거. 요것을 갖다가 이제 오캄의 면도날이라고 한다. 날카롭게 핵심만 탁탁 찌르는 걸 갖다가 오캄의 면도날이라고 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님비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님비 현상. 요것은요, 소수 집단 이기주의인데, 요건 이제 요즘에 우리 사회 주의 사례에서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마사회 지점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만든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전부 다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교도소나 화장터, 이런 것들 만든다. 그러면 무조건 그 지역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다. 그 다음에 사드를 배치한다. 그럼 그 지역에 사드 배치한 그 주민들은 뭐 별의별 이유를 들어서 다 땅값도 떨어지고 뭐 인식도 안 좋고 건강에도 뭐 나쁘고 뭐 별의별 이유들이 다 들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 반대를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소수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는데 이걸 님비 현상이라고 한다.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언제는 이 사드를 배치를 해야 돼요. 어느 지역이든. 어느 지역에는 이제 마사회 지점을 만들어야 되고요. 어느 지역은 교도소나 화장터를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화장터를 하나도 못 만든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화장을 할 데가 없어요. 어느 지역에서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속한 지역에서는 이걸 반대를 하는 거죠. 교도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역에서는 교도소를 만들어서 교도소를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교도소를 원하진 않는다. 이게요. 교도소가 있기를 반대한다. 그래서 데모도 하고 막 그러죠. 이것은 바로 님비 현상이에요. 그래서 반대되는 말은 이제 핀피 현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작은 지역
이기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써요. 자, 그리고 이제 치킨 게임. 예, 요즘에 이제 치킨 게임 많이 나오죠. 예, 말이. 예. 이제 미국하고 북한하고 지금 이제 정세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요즘 뭐 10월 뭐 전쟁설 뭐 이런 것까지도 나돌고 있는데, 예. 한반도 전쟁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뭐 핵 전쟁 뭐 그다음에 뭐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느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하여튼 정면 충돌을 한다 이게. 누구든 피할 생각을 안 해요. 예. 그것이 바로 치킨 게임입니다. 치킨 게임. 한쪽에서 오토바이가 달려오고 한쪽에서는 자동차가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어느 누구 하나도 피할 생각은 없어요. 피하면은 바로 치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서로 그냥 정면 충돌을 가운데 충돌을 향해서 막 달려오는 걸 갖다가 그런 게임을 치킨 게임이라고 해요. 누구 하나 겁쟁이가 되면은 피하겠죠. 예. 그런 게임 치킨 게임입니다. 요즘 바로 지금 남북한이 아니라 이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여기에 있어서 치킨 게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누구도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 트럼프가 막 욕을 하고 무슨 로켓맨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가만 놔두지 않겠다, 뭐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쪽 북한에서 김정은도 말이지 외무상을 통해서 또는 그 뉴스 많이 나오고 그 여자 아나운서 있죠? 외신 통신을 그 뉴스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 늙은 망나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뭐라고 그랬나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아주 나쁜 표현으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막 쏴댑니다. 서로 매도하고 욕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다음에 이제 평행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거 평행 이론이요. 상당히 심오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 근데 이것을 이렇게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다룰 사항은 아닌데, 하여튼 한번 그 개념만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은 패턴으로 생겼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요 이론은 실제로 이제 뭐 우주도 그냥 한 개가 아니라 이제 두 가지 다중우주가 있다고 하는 이제 말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상 사는 사람, 내가 이제 세상을 살고 있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이 다른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살 수 있고, 다른 시대에, 시간이 다른 시대에 똑같은 운명으로 산다 하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평행이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아둔다, 이런 이론이 있다. 평형 이론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이건 평행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찾아보시면 평형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대값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기대값을 지금 제가 지금 벌써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막권의 가치죠. 막권의 가치인데, 요것을 이렇게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림도 없다가 그림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출처두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까봐 해서 이렇게 출처두수와 무관하게 어떻게 했냐면은 3년간 3,000개 경주, 그러면 이제 이게 경주 마을을 기준으로 하면 36,000개가 돼요. 그것을 합격 불합격으로 체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1착을 했다 1착을 안 했다 하는 그 비율을 계산을 해본 거예요. 쭉 해보면은 실제 추세하고 확률의 추세하고 이 확률의 추세하고 이제 비슷하다. 단지 이제 10순위하고 이제 13순위 요 때는 100을 또 초과를 해요. 근데 요 두 개만 빼놓으면은 요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7순위 이상, 그러니까 8순위부터는 이렇게 55, 64, 53, 27, 43 이런 식으로 아주 저조하게, 그리고 또 현저하게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기대값. 즉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원짜리 막건을 샀을 때 지금 여기는 80원짜리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장기간으로 수령을 하는 게 기대값인데 그거 막건의 가치란 얘기예요. 예. 그 확률은 불확정 값이고 이거 기대값은 확정 값이에요. 예. 평균 값이고 수렴된 장기간 이루어져서 무한하게 했을 경우에 그 나타나는 값이기 때문에 평균 값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확정 값입니다. 예. 그랬을 때 요 10순위하고 13순위가 좀, 예. 이 이제 13순위는 이제 경우수가 이제 적으니까 무시를 한다고 해도 이 10순위가 독특하게, 예, 1등으로 많이 들어왔네요. 예. 10순위가 요즘에 이제 그 추세라는 것을 보면요, 이 항상 골고루 되진 않아요. 골고루 되는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자연현상에, 노말분부상의 자연현상에서 그 표준 편차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선거를 하면은, 예, 보통 이제 2,000명 정도의 표구조사, 출구조사 이런 거 할 때 2,000명 정도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럼 95%의 신뢰 수준에 한, 2% 정도, 2, 3% 정도의 오차를 안고서 그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표준 편차하고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예. 이 자료수는 이제 표준 편차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은 이 기대값은, 예, 자료수와 상관이 있는데 그 자료수는 이제 표준 편차와 상관이 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예, 자연현상의 표준 편차라 한다면은, 예, 한 2,000개 정도의 샘플이 적당하다는 거예요. 예. 경마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예, 2,000개 정도, 그럼 2년 정도의 데이터가, 예, 있어야 그게 하나의 믿을 수 있는 95% 정도의 신뢰 수준을 갖는 그런, 예, 통계 자료를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한 6개월치만 갖고는, 예, 안 되는 거죠. 예, 오차가 너무 큰 거죠. 예, 신뢰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추세 자료로서는 이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추세를 할 때는 이제 전체 샘플로 하지 않거든요. 모집단을 갖다가 하지 않고 부분 타임 시리즈에서 어느 구간을 띄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간을 예를 들어서 10개를 쪼갠다 하는 거예요. 3만 개다 그러면 2만 개다. 예를 들어서 2,000개다. 2,000개 하면은 이제 200개씩 쪼개면 10개죠. 그럼 200개가 이제 추세 자료가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추세를 볼 때는 그렇게 잘라서 쓸 수 있지만 전체의 통계를 이렇게 단언을 할 때는, 예, 충분한 샘플 수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제 경마 데이터 같은 경우는 2,000개, 예, 2,000개의 데이터가 있어야 95% 정도의 신뢰 수준을, 예, 기대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2,000개는 2년이죠. 2년치 데이터입니다. 옛날에 지난번에 경마 승리자, 경마 수학자는 이제 행운을 믿지 않는다는 그 책자를 소개를 할 때에도 거기서 홍콩 해피밸리에서 이루어지는 1년에 600개 정도, 그 다음에 1년치 자료, 근데 1000개 정도 해서 늘려도 무정확하다 하는 얘기를 했죠. 예. 2년치는 넘어야 됩니다. 2년 정도 이상의 자료가 있어야 그래도 신뢰 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시고, 여기에서도 이제 삼상승수를 따로 별도로 이렇게 냈어요. 예, 별도로 이렇게 냈습니다. 근데 여기 포인트예요. 예. 예를 들어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순서대로 들어오는 거. 이거 대끼리죠. 그러니까 대끼리. 최저배다. 이게 이제 93.31이라는, 예, 기대값을 갖게 됩니까. 1, 2, 3은 이제 81.32의, 예, 기대값을 갖게 되죠. 예. 12도만, 예, 따로 12도 이상이 아니라 12도만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뽑아보니까 12도는 이제 한 7,000개 정도가 됩니다. 26,000개 17, 그러니까 한 29% 정도 돼요. 29%. 그러니까 30%라고 하는 3분의 1 정도, 30% 정도의 시행횟수. 그러니까 출주도 수가 12마리로 뛴 것은, 전체의 30% 정도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29.1%죠. 29.1%. 예. 그거만 놓고 볼 때는 좀 더 정확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되긴 하지만은, 바로 이제 그 자료 수가 부족해지는 그런 그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하여튼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이 전체의 삼상식 확률과 확률, 그 다음에 배당, 그 다음에 기대값, 그 다음에 12등 이거 이제 해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게 지금 74.82%가 나온 것은 이 전체 25년치의 자료는 입상률 자료가 있는데 26%에 해당되는 25.2%죠. 100에서 빼면은요. 25%에 해당되는 그 자료는 배당이 없어요. 왜냐? 2016년 6월 달부터 요 삼상서식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제 배당이 없기 때문에 배당률은 좀 데이터가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것을 승리 포인트 100이 넘는 승리 포인트만 찾아서 기대값이 100이 넘는 그런 부분만 찾아서 보면 13.82 7680건 중에서 이게 12도 출주한 것만 뽑은 거예요. 그러면 전체의 29%에 해당되는 7680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 1061건이 이기는 포인트다 하는 거예요. 13.82%에 해당돼요. 7680에 13.82%가 1061건이거든요. 그래서 13.82%에 해당되는 것만큼 이긴다 하는 거예요. 그거 부분이 이기는 포인트다. 공개는 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좀 어렴풋이 이렇게 들려보면 짐작은 갑니다. 이렇게 어디가 어디 있다는 것을 뭐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배팅 포인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 개 배팅을 하게 되면 6.88,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7개가 나옵니다. 이것을 평균 배당 보면은 한 600, 700배가 돼요. 그 정도에 되는 그런 배당을, 높은 고배당을 한 달에 7개를 맞춰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0배다 했을 때 5치삼 3,500배를 맞춰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정도. 그래서 얼마나 이기냐? 150%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 22%를 떼도 130%를 유지합니다. 환수율.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가 된 그 내용을 소개를 했고요. 그 내용을 어떻게 했느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130%죠. 152.4% 세금 공제율 리턴 값이 130%다. 이런 포인트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러시고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자, 효과 여기 이제 기대값까지 했죠. 기대값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대값은 expected value라고 그래요. 이 뜻을 잘 받아야 돼요. expected value. 요 비슷한 의미의 다른 것이 있어요. 뭐 기대값이 요 의미 말고 다른 값이 있기 때문에 꼭 expected value로 찾아봐야 돼요. 각 사건이 벌어졌을 때의 이득과 그 사건이 벌어질 확률을 곱한 값을 전체 사건에 대해서 합한 값이다. 요건 개념이 좀 이해가 좀 덜 갑니다. 근데 그 다음 거를 읽어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어떤 확률 과정을 무한히 반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값의 평균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값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확률 과정을 무한히 반복했다 이거 무한대로 계속 나간다 이거 그러면 그 평균으로서 기대할 수 있다 이게 평균 무한으로 계속 가니까 평균으로 이제 수렴을 하는 거예요. 무한히 가속 가면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평균으로 수렴하지 않습니까? 평균 확률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균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정의하면 기대값은 확률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값의 가중평균이다. 그래서 이건 나무위키 요 출처가 나무위키 요 내용이 잘 표현했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제가 이제 끌어왔어요. 요거는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면 이제 수식으로 쓰면 이제 기대값이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 지식백과에 있는 기대값은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오면 1,000원, 홀수가 나오면 500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기대값은 1,000원에 6분의 3, 500에 6분의 3. 이것을 이제 합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중치다 하는 거예요. 가중치. 가중치를 이렇게
가중치를 합한 것이다. 여기 보면 모든 값의 가중평균이다 이렇게 됐어요. 가중평균을 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함수식이고 이게 회기시라고 그랬죠. 여기서 파라미터고 이게 파라미터고 이게 변량 x1 이거 변량 x2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시그마 x 곱하기 fx 이것은 바로 EX인데 EX가 바로 기대값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계산하면 750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의 가치를 평가를 한 거예요. 무한대로 가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뭐든지 수행하면 대수 법칙에 의해서 어느 한계만 넘어가면 자료수가 그만큼 충분하게 확보가 된다면 바로 어떤 값을 가질 때 그것은 이제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고 그 대수의 법칙이 이게 따를 때 바로 이제 바로 기대값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기대값이 그런 뜻을 갖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을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수의 법칙이 여기 있죠. 경험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리이다. 그래서 무한 무작위로 줄된 변수가 동일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뭐 이렇게 어렵지만 아주 끝까지 가면은 어떤 확률을 갖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100번 던지면 600번을 던지면은 100번이 나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1이 또는 2가 어느 한 면이 6분의 1이 수렴하게 되는 거다. 1000번을 던지면 이제 더 그렇게 되는 거다. 10,000번을 던지면 더 그렇거든요. 이렇게 무한대로 갈수록 그 어느 특정한 확률에 수렴하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대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런 무한히 갔을 때, 그때에 갔을 때 기대값을 갖는다 하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르코프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마르코프 과정. 마르코프 과정은 이 독립시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조건부 확률하고 독립시행 확률이 있는데, 여하튼, 미래의 상태가, 과거의 상태는 관계없어요. 그럼 다만, 현재의 상태에만 좌우되는 확률 과정. 이것을 갖다 마르코프 과정이라 합니다. 이 마르코프 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찾아보면 있습니다. 여기다가 검색란에, 이 네이버 블로그에서, 파이팅 블로그에서, 마르코프라고 치면 됩니다. 마르코프 과정까지 칠까요? 마르코프만 치죠. 그럼 마르코프 과정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올려놓은 거 있어요. 시간에 의한 인산속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마르코 연세가, 이것이 이제 과거하고는 상관없이, 그 확률이 과거하고는 상관없이 현재의 확률과, 현재 확률에만 구애받는 거, 현재 영향을 받는 거. 그것은 이제 마르코프 연세라고 해요. 그런 확률 과정. 이것을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자, 몬테카르법. 이거 많이 얘기했죠? 이게 시뮬레이션법이 시뮬레이션. 그러면서 샘플링 할 수도 있고, 이제, 샘플링 시뮬레이션법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 수학자는 이제 행운을 믿지 않는다라는 책에서도 이제 몬테카를로법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몬테카를로법을 이제 어떤 뭐하고 이제 같이 함축시켜서 그 연합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은 이제 많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단적으로 이제 표현하면은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확률을 계산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확률을 계산한다고 아주 어려워. 어려운 확률이야. 그리고 조건에 따라 다 달라. 그리고 경우수가 많고 숫자가 크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복잡한 것들이 있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 컴퓨터에게 합니다. 컴퓨터에게 그대로 그거 시켜요. 그러면 컴퓨터가 그 복잡하고 무한대로 엄청나게 큰 숫자도 계산을 하고 100만 번, 1000만 번까지도 다 무진장 빠르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어떤 특정한 값을 얻을 수가 있는 시뮬레이션법이다. 시뮬레이션은 흉내내 기법이에요. 뭘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연습을 해보는 걸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시뮬레이션법의 일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파이 구하기가 있어요. 그럼 파이 구하기라는 이제 몬테카를로법 여기 보면은 또 몬테카를로법이라고 치면 돼요. 여기 몬테카를로 딱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몬테카를로 MFC, C++, 비주얼 C++에 MFC 있어요. MFC 플랫폼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원주율이 계산이 됩니다. 무한대로 이렇게 찍어요. 찍어보는 거예요. 막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막. 뭐 랜덤이거든요. 랜덤 점을 갖다가 막 뽑아가지고 찍으면 이 안에 찍힌 것과 바깥에 찍힌 것, 사각형과 이 타워 원과 사각형의 사이에 찍힌 그의 비율을 따져서 그걸 나누면은 그 개수를 분포를 따지면은 파이 값, 이 면적 비율로 파이 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예, 그 파이 값을 이렇게 3.1480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프로그래밍 한 거고요. 프로그래밍 소스 코드 여기 다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가 된 소스 코드고요. 예, 제가 이제 짠 것은 이 부분들, 이건 제가 짠 건데요. 예, 제가 짠 거로 공개를 해놨습니다. 예,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 내용은요, 실제로 예전에도 이제 보여드렸지만은 실행을 실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예. 보면 VC 뿔뿔에 거기에 개발에 자,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몬테카를로,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한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불러왔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500만 해봅시다. 1,500개만 원주율을 찍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파이가 계산됐다 하는 거예요. 파이가 얼마나 계산됐나요? 밑에 보면 아이고 날라갔네. 자, 그럼 이걸 다시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번엔 1800개로 한번 해볼까요? 1800개로 원주율 파이 계산 쫙 찍었습니다. 자, 요 밑에 있는데 이걸 건드리면 날라갑니다. 시간대도 날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이렇게 조금 올라가겠습니다. 아이고, 됐습니다. 2000개를 한 1900배를 하겠습니다. 1900개. 먼저 파이 계산. 자, 파이가 나왔죠? 3.15 정도 나왔습니다. 좀 이걸 좀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2400개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400개 찍히는 거예요, 지금. 3.14. 2000개 나오니까 3.14에 가깝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는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냥 바로, 여기 5000개 하게 되면 바로 나옵니다. 5000개. 바로 나오죠? 즉각? 즉각 나옵니다. 그냥. 이거 날라가는데. 그런 식으로 값이 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법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소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시고, 게임 이론. 이제 게임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임 이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몇 번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요. 지금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번, 여기 나온 김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게임 이론의 개념이 좀 어려워요. 보면은, 이렇게 내가 요약을 또 이렇게 해놨어요.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 보면 게임 이론의 그 태동은 여기 보면은 폰 노이만, 그래서 경제학자 오스카 모르겐슈타인,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부터 시초가 된다, 유래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 같은 지금 노벨 경제학상 중에서 대부분이 게임 이론이에요. 게임 이론 갖고 저 노벨상 타는 겁니다, 지금. 그 정도로 중요해요, 지금. 그런 식으로 있고, 여기에 미니맥스 이론이나 제이스의 딜레마나 내시 균형, 이것들 다 게임 이론에 속한 내용들이에요. 그럼 그 게임 이론 개념을 알아봅시다. 어떤 행동의 결과가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결정될 때 자신의 최대 이익을 위해 이제 행동하는 것을 분석한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신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 이제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분석할 때 수리적 접근법으로서 합니다. 그래서 경쟁 주체가 상대방의 대처 행동을 고려하면서, 그러니까 저놈이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놈이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하고, 저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아.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할 때 그 자기 이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바로 이 게임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수리적으로 이제 접근한다는 거죠. 수학적으로 분석한다 이거죠.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이론을 바로 게임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거 경마에 딱 맞는 거죠. 제로섬 게임 경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방 누구, 또 A 마방, B 마방이 있고 A 마주, C 마주, D 마주가 있다. 그러면 그런 마주들이 연합해서 이번에 3파전인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응? 그런 내용들, A 말이 들어오느냐, B 말이 들어오느냐, 뭐 이런 거에 따지고 말이지. 그 배당보다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상금이 적은 그 6군마라든가 5군마라든가 이런 것들은 배팅에 써먹고, 배팅도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방 식구들 섭부터 해가지고 전부 정보나 뭐 이런 것들로 활용할 수는 있고, 하여튼 부정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부정과의 이제 경계선이 있어요. 부정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건 게임 이론에 의해서 이 세상에 이 경마를 어떤 누구가 하더라도 이 정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다른 공정한 나라에서도 이 게임 이론에 의해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3파전에서 이 3마리가 잘 들어오는 그런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뻔하게 보이는 그 대길이나 3파전의 3마리나 이런 것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고 뭐가 하나가 빠져, 아니면 2마리가 빠져, 뭐 또 다른 게 끼어들어,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게임 이론의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게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이 경마가 아주 본보기가 좋은 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딸린 미니맥스 이론, 죄수의 딜레마, 내시 균형이 있어요. 죄수 딜레마는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죄수의 딜레마. 죄수 두 사람을 갖다 취조를 하면서 검사 또는 형사가, 너가 불면은 이실직고 하면은 용서해 주겠다. 아니면 B가 불면, 제가 불면은 너는 이제 처벌받는다. 그걸 A한테도 얘기해주고 B한테도 얘기해주고 두 사람한테 다 얘기해줘요. 그럼 두 사람이 아주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정을 하죠. 이제 대개는 이제 불게 된다 그래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수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 담합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담합이 죄거든요. 법에 담합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담합했어. 그럼 담합한 사실을 불질 않아. 그러면 이제 죄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끌어내는 방법이 바로 이런 죄수의 딜레마의 그 방법으로 너가 불면은 처벌을 아주 약하게 해주겠다. 상대방만 처벌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꼬시면 바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게 게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합니다. 죄수의 딜레마라고 해서. 죄수가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런 조건을 걸었으니까. 그런 내용에서 이제 균형을 이룬, 더 이상 바꾸지 않는다. 나는 이제 내 결정을 전혀 바꾸지 않는다. 그랬을 경우는 바로 내시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것 때. 그 당시에 그거를 내시 균형이라고 해요. 내시 균형은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바꾸지 않는다. 그랬을 때 그 내시 균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미니맥스 이론은 뭐냐? 여기 맨 밑에 나오는데요. 이 미니맥스 이론은 여기서 보시면은 최소 이득이 최대가 되는 전략을 선택한다. 이게. 그러니까 A는 A의 최소 이득이 최대, 그러니까 A와 B가 있다면은 미니맥스, 그러니까 손실을 최소하고 이익을 최대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B는 A의 최대 이득이 최소가 되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이죠. 제로섬 게임에서 보면은 A의 손실이 내 이익이야. 그리고 내 이익은 또 상대방의 손실이다.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최대 이득과 최소 이득의 관계, 그러니까 나의 최소 이득, 나의 최대 이득, 상대방의 최소 이득, 상대방의 최대 이득, 그 상관관계가 생길 경우에 발생되는 미니맥스 이론입니다. 그럴 때 이제 미니맥스 이론이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더 자세하게 본다면은 이건 이제 그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이거 자세히 나옵니다. 그때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게임 이론에 대한 것은 이제 네 가지. 게임 이론 하나, 본래 하나 하고, 내시 균형, 미니맥스, 그 다음에 JS 딜레마, 이렇게 네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유비쿼터스는 한마디로 하면요, 이 생활 환경, 주변 환경에 컴퓨터화 한다는 거예요. 컴퓨터 환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컴퓨터 환경. 네트워크, 컴퓨터가 없으면 네트워크가 말도 안 되니까, 네트워킹, 컴퓨터 네트워킹 환경이라는 거예요. 컴퓨터 환경. 주변에 무슨 커튼이 자동적으로 열리고 닫히고 막 이렇게 하면 컴퓨터, 그게 자동 네트워킹과 컴퓨터를 사용한 그런 그 채널이죠. 그런 걸로 이제 커튼이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닫힌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유비쿼터스 환경이라는 얘기예요. 어디에나 있으면 이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래서 컴퓨터가 정보통신망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한 건 맞습니다. 네트워크나 컴퓨터, 그것이 주도하는 그런 환경, 그것을 갖다 유비쿼터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은, 인공지능요, 여러 가지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그 유래는 어떻고, 1950년서부터 해서 튜링이 나오고, 튜링이 나오고, 1950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러다가 1990년까지 가다가 꺾어졌어요. 왜냐? 이거 뭐 이론만 해도 실제로 대입을 해보려 했더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게 따라주질 않아. 그래서 그때는 폐기됐다가, 요즘에는 다시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다시 등장하고 이게 되거든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모든 게 연산이 되고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개선이 되고 향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거든요. 왜냐면 인공지능 기술은요, 전수조사예요. 전수조사. 모든 그 빅데이터가 아주 필수 개념입니다. 기계학습하고 필수 데이터, 그 다음에 그 연산을, 복합 연산을 전부 다 하는 전수조사 연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뛰어난 그 CPU, 뛰어난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과 같은 그런 이 과학의 발달, 그 전자 부품들의 그 발전, 이거에 힘입어서 요즘에 다시 되살아난 겁니다. 인공지능이. 예전에 1950년 있다가 다시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런 개념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컴퓨터가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하게 하는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프로그래밍 기술 말입니다. 요것은 이제 제가 쓴 거예요. 요건 제가 쓴 거고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에요. 글자 그대로예요. 인간처럼, 사람이 만든 기술. 로봇가 그렇죠. 로봇 기술은 바로 인공지능 기술을 거기다 심어요. 나 기계공학 분야인데, 로봇공학이 기계공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부분이 바로 그 기계에도 지능을 갖게 한다. 그렇다면 그 기계, 컴퓨터는 기계잖아요. 그 기계가 지능을 갖도록 하는 그 기술, 그러한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기술, 이것을 갖다 인공지능 기술이라 한다. 그럼 그것을 요약해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5가지로. 이제 자동 인식 및 자동 처리가 돼야 돼요. 인식부터 해야 돼요. 레코나이즈. 인식. 지문 인식, 얼굴 인식.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발달하게 한 근본, 그리고 핵심 기술은 얼굴 인식 기술입니다. 지금. 인류에서 이제 얼굴 인식 기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기술을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다 하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걸 지금 시초 단계에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자동차 자율주행, 뭐 이것도 다 인공지능 기술인데요. 그 자동으로 사람처럼 행동하게 하는 건 다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자, 그래서 뭐 광의의 뜻도 있고 협의의 뜻도 있습니다. 경마도 꼭 인공지능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하여튼 요즘 기술이 첨단 기술이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자동이고 뭐 연산이 아주 복잡한 거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 인공지능하고 결부시키려고 하죠. 자, 그래서 자동 인식 및 자동 처리,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첫 번째 특성이고요. 두 번째는 인식망. 이게 노드라는 게 있고 이제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그 레이어를 복합적으로 큰 영역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고 클래시파이 해야 돼요. 클래시파이는 뭐예요? 패턴화 한다는 거예요. 패턴을 분류한다는 거죠. 인간이 태초부터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분류한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분류법은 인간이 태초부터 바로 원시 시대에서부터 존재했던 그 본능적인 기능입니다. 능력이에요. 본능. 그래서 패턴 분류.
패턴 분류하고 이제 클러스터링, 군집화, 예, 클러스터링 분집이라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연산망은요, 이 복합 패턴을 만들어놓고 그 복합 패턴을 갖다 서로 연결시켜서 가중치 연산을 하게 됩니다. 예. 이건 이제 그냥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같이 파라미터를 줘요. 파라미터를 주고 아주 붙여서 파라미터,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감을 해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연산을 한다는 얘기죠. 그 감안을 할 때 그 가중치 값을 다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중치 연산을 할 때 전수조사를 전부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 분석이 이게 빠질 수가 없어요. 빅데이터와 통계 분석, 이것은 인공지능 기술의 필수 사항입니다. 예. 빅데이터와 통계 분석, 이것이 이제 그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전수조사하면 빅데이터가 있어야죠. 예, 이걸 다루려면.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여기 써놨습니다. 그래서 뭐 가치 비교법이라든가 기대값, 아까 기대값 설명을 했는데, 이 기대값, 이것도 최대화 방식. 근데 그 경마에서 이 기대값은 상당히 구하기가 쉬워요. 배당률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배당률이 있기 때문에 확률과 배당률 곱하면 바로 기대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화하는 어떤 포인트를 통해서 승리하는 그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 승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 책에도, 예, 수학자는 이제 행운을 믿지 않는다는 그 책도 전편에서 소개를 했지만, 그 기술도 결국에 와서는 지금 최첨단은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예, 고전에 했던 그런 내용들은 좀 유치한 기술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지금 집약된 최첨단 기술, 이걸로 다 집약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인공지능 기술로 집약이 된다. 그래서 요즘에 미국에서도 2010년부터 인공지능 기술 대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프로그래밍 배팅이, 예, 미국 경마장에서는 이제 20%, 예, 2조 원에 가까운 20%에 해당되는 그 비율로 프로그래밍 배팅을 한다고 그래요. 예, 그 소개를 했죠. 예, 책에서 이제, 예, 근거를 갖고 있는 내용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1% 아니 0.1%도 해당이 안 되고, 지금 그 실시간 예상 시스템을, 지금 그 얼마 전에 개발을 해서 바로 지금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테스팅을. 그래서 이제 이것이 완성이 되면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프로그램 배팅이, 예, 이제 그 시발점이 돼서 이렇게 성행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시고 기계학습과 강화학습이 들어가요. 기계학습은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머신러닝. 여기 가우시안 프로세스라고 썼지만, 이제 머신러닝에 기계학습 언어를 하게 되면 머신러닝.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활용을 합니다. 예. 강화학습은 딥러닝이라고 하고요. 예. 요즘 그 나온 지난번에 그 알파고, 그것은 이제, 예, 머신러닝 수준이 아니라 이 강화학습 수준, 딥러닝을 가지고 있어요.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강화학습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만큼 발전을 했습니다. 기계학습, 머신러닝과 강화학습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주석에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라는 게 있어요. 라이클리우드. 이것은 이제 최후법이라는 얘기인데, 예. 베이지안 정리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미분적분 뭐 이런 베이지안 뭐 가우시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아주 첨단 기술이에요. 수학과 과학, 물리학 뭐 이런 모두 동원해서, 예, 여기 경제학 이런 것까지 다 동원해서 이제 그 기술이, 첨단 기술이 지금, 예, 엮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클래시파이어도 나오고요. 이게 노멀 분포에서 가우시안 분포에서 랜덤 아닙니까? 랜덤 행보하고 관련되어 있는, 예,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예, 인공지능 기술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 예, 함수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드 리미트, 옛날에 사용한 거, 시그모이드, 그 다음에 이제 렐유 방법.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 방법들을 이제 많이 쓰죠. 이 함수식. 그래서 이 함수식도 이런 종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몬테카를로법. 몬테카를로법은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하고 원래 있는 게 아니죠, 원래. 몬테카를로는 여기, 전에 소개를 했지만은, 예, 여기서는 이제 바로 알파고에서 이제 이 내용이 있는데, 알파고에서는 그냥 시뮬레이션을 한 게 아니라 이 전체 연산을 못 하니까, 이와 같이 전수조사를 못 하니까, 어떻게 했냐. 이게 샘플링을 해서 했다. 샘플링 시뮬레이션이다 해서 이제 몬테카를로법은 여기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기법에 원래. 근데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전체를 하지 못하고, 전체를 할 시간이 없어요. 예, 이거 뭐, 1시간, 2시간 정도가 아니라 뭐, 1년, 2년이 걸리고, 10년, 20년이 걸립니다. 그 한수 두는데, 알파고에서. 그래서 이제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샘플링.
그러니까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샘플링을 해서 줄여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떡수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너무 향상이 돼서 떡수가 언제 어떻게 나와서 사라지는지도 모를 형편이에요. 맨 처음에는 이제 보여다가 지금은 버전이 3까지 나와서 지금 이제 더 이상 60승 전승을 하고서 프로듀서하고 전승을 하고 나서 은퇴를 해버렸죠. 예. 하여튼 그러한 기술들 영국에서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이렇게 했는데 그와 같은 기술들이 이 경마에도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